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나중에 후회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제 딸을 너무 믿었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 투병 3년 끝에 저를 두고 먼저 가셨죠. 그때 딸아이가 정말 효자였어요. 병원에 매일 와서 아버지 간병하고 저 챙기고 그랬거든요. 사위도 착해 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우는 것 같았죠. 제 남편이 남긴 건 상가 건물 하나였어요.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학원이 세 들어 있었죠. 월세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딸은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사위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손대다가 빚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 저도 엄마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 우리 집이 넓으니까 엄마 모시고 살게. 저는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역시 내 딸이구나. 이렇게 효녀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래, 그럼 엄마가 그러마. 근데 딸애가 또 말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그 상가 건물 말이야.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세입자들 민원도 많고 세금 신고도 복잡하고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관리할게. 엄마는 편하게 생활비만 받으시면 돼. 저는 그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딸애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아니에요? 상속세도 지금 미리 증여하면 훨씬 적게 낸대.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래. 엄마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에 하나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그때는 세금 폭탄 맞는다고. 사위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건물 가치 더 올려놓을게요. 어머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효도하는 걸 제 인생 목표로 삼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딸도 이제 시집가서 살림 꾸려야 하는데 사위가 사업 실패로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딸 거 아닌가. 미리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세무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 세무사가 서류 쫙 펼쳐놓고 설명하는데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부담부 증여니 뭐니 어려운 말만 잔뜩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딸이 옆에서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저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2022년 3월 15일이었어요. 제 인생이 끝나기 시작한 날이었죠. 등기가 넘어가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산다고 해놓고 막상 저를 모셔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달에는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미루더니 2달,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문자는 답이 없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사위랑 같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 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건강.
나 멀쩡한데 왜?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아까 제가 전화했을 때도 제 이름 기억 못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을 내가 왜 못 불러? 엄마, 인정하세요. 엄마, 나이가 이제 65이에요. 치매에 올 나이라고. 우리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 오전 10시. 같이 가서 검사 받으세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나한테 치매가 왔다고? 내가 언제 내 이름을 못 불렀어?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치매 진단 빨리 받으면 약으로 진행 늦출 수 있대요.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검진 받으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이참에 종합검진 받으시는 거 어때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치매라니.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치매 검사를 받으래. 근데 딸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목요일 아침에 딸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가요. 병원이 멀어서 일찍 출발해야 해요. 차를 1시간 넘게 타고 갔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이상했어요.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종합검진 받는 곳 아니야? 엄마, 여기 좋은 데예요. 검진도 하고 입원도 할 수 있어. 입원? 나 왜 입원해? 엄마, 일단 들어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 들어가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 박순자 환자분이시죠? 잠깐 상담 좀 할까요? 환자? 나 환자 아닌데요. 딸이 옆에서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요. 그 의사가 저한테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는 다 대답했어요. 목요일이고 미역국 먹었고 대통령은 누군지도 말했죠.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님 밖에서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딸하고 의사가 나갔다가 10분쯤 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간호사 2명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왜 간호사가 오는 거야? 어머님, 일단 입원 수속부터 하시죠. 여기서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입원? 나 입원 안 해. 나 집에 갈 거야. 제가 일어서려는데 간호사들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지시해요. 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딸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딸이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좀 쉬세요. 우리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뭐? 너 날 여기 두고 가려고? 엄마, 병원비는 우리가 낼게요.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김미선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엄마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여기 버리고 가? 김미선아.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위랑 같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간호사들한테 끌려서 입원실로 갔어요. 4인실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딸린 방이었죠. 간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식사는 6시에 가져다 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밖에 나가면 안 돼? 나 환자 아니야. 어머님, 보호자분이 무단외출 금지하셨어요. 여기서 계셔야 해요. 문 잠그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열어요. 나 나갈 거야. 나 집에 갈 거라고.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갇혔구나. 내 딸이 나를 여기 가뒀구나.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울고 또 울었어요. 왜 내 딸이 나한테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나 여기서 나갈 거예요. 내 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어머님 따님한테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여기서 치료 잘 받으세요. 치료? 무슨 치료? 나 아픈 데 없는데.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항의의 표시였죠. 근데 이틀째 되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밥을 먹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따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무슨 상태가 안 좋아요? 나 멀쩡해요. 어머님 인지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경도인지장애. 그게 뭔데요? 치매 초기 단계예요. 지금부터 약물 치료 시작해야 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나 치매 아니에요. 당신들이 날 가둬놓고 무슨 치매 검사를 해.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어머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잘 드세요. 그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하얀 알약이 3개였어요. 저는 먹는 척하고 입에 물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버렸어요. 이상한 약을 먹을 순 없잖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저는 병원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제 핸드폰 좀 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입원할 때 뺏어갔거든요. 어머님 보호자분이 핸드폰 사용 금지하셨어요. 왜 제 핸드폰을 제가 못 써요? 여긴 감옥이에요? 어머님 여기 규칙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절망했어요. 나는 지금 갇혀 있구나. 내 딸이 나를 여기 가뒀구나. 2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문틈에서 엿뜯었어요. 사무실 박순자 환자 보호자가 연락 왔대. 입원 연장한대. 한 달 더, 한 달. 저 환자 별로 안 아픈 것 같던데. 그게 뭐 상관이야. 보호자가 돈 내는데. 요즘 이런 케이스 많아. 자식들이 노인 떨어뜨려 놓고 재산 챙기는 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몰라. 각순자 환자도 그런 거 아닐까? 딸이 상가 건물 받았다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딸이 재산 때문에 나를 여기 가두었구나. 상가 건물을 빼앗으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구나. 저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저는 매일 간호사들 동선을 체크했어요. 식사 시간, 약 시간, 회진 시간을 다 외웠죠.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아침 기회가 왔어요.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는데 전화가 와서 복도로 나가더라고요. 문을 열어둔 채로요. 저는 바로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달렸어요. 비상계단을 찾아서 내려갔죠. 1층 로비를 지나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도 저를 안 막더라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3주 만에 보는 바깥이었죠. 저는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골랐죠. 그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그 할머니한테 모든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어요.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여기 관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만나줬어요. 제 얘기를 다 들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 빼앗으려고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요.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네, 요즘 사회 문제예요. 노인 인권 침해죠. 어머님 법적 대응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김철수 변호사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하게 생긴 분이었죠. 제 얘기를 듣더니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어머님이 입원하실 때 쓰신 서류예요. 복지관에서 병원에 요청해서 받아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입원 동의서에 제 서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서명 안 했는데요? 필적이 저랑 달라요. 그렇죠? 제가 봐도 위조된 것 같아요. 따님이 어머님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단서도 문제가 있어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사 날짜가 입원 전날이에요. 어머님 그날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나는 입원하고 나서 검사 받았어요. 그럼 이 진단서도 가짜예요. 딸이 의사랑 짜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이 처음부터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상가 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여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을 사문서, 위조와 노인학대로 고소해야 해요. 노인학대요? 네, 강제 입원은 명백한 노인학대예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끌어서 변호사 선임료를 냈죠. 이틀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없어졌다고 하던데? 나 집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 말? 나 변호사 선임했어. 너 고소할 거야. 뭐?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날 강제로 입원시켰지. 서명도 위조하고 가짜 진단서도 만들고. 내가 다 알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건강 생각? 너 상가 건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건물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 거지? 엄마 오해해요. 우리 진짜 엄마 걱정돼서. 닥쳐. 너 같은 년 내 딸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딸이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냈어요. 엄마, 제발 오해 풀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사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건물 돌려드릴게요. 어머님, 제발요.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고. 한 달 뒤에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요. 사위도 초췌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위조된 입원 동의서, 가짜 진단서, 강제 입원 증거들이요. 판사가 피고 측에 물었어요. 원고를 강제 입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딸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원고가 치매 증상을 보여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켰습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그럼 이 진단서는 어떻게 입원 전날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병원 실수입니다. 날짜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번 동의서의 서명은요? 필적 감정 결과 원고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요.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엄마가 손 떨리셔서 제가 대신 써드린 거예요. 엄마가 동의하셨어요. 판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원고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입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제 딸이 저를 속여서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판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피고 측 다음 변론 기일까지 명확한 답변 준비해 오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딸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넌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엄마, 그건 아니었어. 우리 진짜 엄마 치매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너 상가 건물로 대출받았지. 그 돈으로 뭐 했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가 다 조사했어. 너 건물 담보로 2억 대출받았더라. 그 돈 어디 썼어?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무슨 사업? 코인이요. 코인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고? 엄마 미안해. 우리가 돈을 갚을게. 시간만 좀 주면. 그 담보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300만 원이야. 너희가 갚을 수 있어? 우리 갚을게. 꼭 갚을게. 엄마, 제발. 저는 딸을 밀쳐냈어요.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마. 엄마. 저는 돌아섰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병원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원고에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의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환자가 인지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판사가 서류를 넘기더니 물었어요. 그런데 검사 기록지가 없는데요? 의사가 땀을 흘리더라고요. 그건 분실했습니다. 분실? 환자의 중요한 의료 기록을 분실했다고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증인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물러가십시오. 의사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판사가 딸을 쳐다봤어요. 피고 일어나십시오. 딸이 떨면서 일어났어요. 피고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원고를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학대이며 사문서위 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딸이 무너지듯이 주저앉았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십시오. 그리고 피고 김미선은 노인학대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낳아 기른 딸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슬픔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사위가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사위를 내려다 봤어요.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도 처벌받을 거야. 어머님 제발 탄원서 좀 써주세요. 미선이 감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아이? 너희한테 아이가 있어? 임신했어요. 3달 됐어요. 그래서 제발 미선이만은. 저는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상가 건물로 갔어요. 1년 만에 가본 제 건물이었죠. 근데 건물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1층 편의점은 문을 닫았고 2층 학원도 나갔더라고요.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딸이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다들 나갔다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건물을 되찾긴 했지만 2억 대출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6개월에 걸쳐서 건물을 수리했어요. 새 세입자도 구했죠. 카페가 들어오고 영어학원이 들어왔어요. 다시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딸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임신 중이라서 집행유예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아이는 사위가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면회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나왔어. 만나줄 수 있어? 저는 거절했어요. 우린 이제 남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을 용서할 수는 없었죠.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상가 건물 월세로 편하게 지내고 있죠.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한테 재산 빼앗긴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죠.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말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있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실 생각이시라면 꼭 조심하세요. 부담부 증여라는 걸 꼭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딸 김미선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위가 더 나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제법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딸은 출소한 후 연락도 없었고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라고 안심했죠. 상가 건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복지관 봉사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상담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제 집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딸이었어요. 김미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이 아이 좀 봐줘. 제발.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엄마 손주야. 엄마, 외손주. 이름은 지우야. 2살이야. 저는 아이를 쳐다봤어요. 2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까만 눈동자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귀엽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데리고 가. 나는 손주고 뭐고 관심 없어. 엄마, 제발.
나 지금 힘들어.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재워줘. 안 돼. 너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잊었어? 안 잊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근데 엄마, 이 아이는 죄 없잖아. 제발. 저는 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죠. 딸이 제 등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부탁해. 나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저는 뒤돌아봤어요. 일자리? 응. 남편이 나 버리고 갔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기고 도망갔어. 집도 날아갔어. 갈 데가 없어. 그건 내 문제잖아. 알아. 내 문제야. 근데 이 아이도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가 저를 보며 울고 있었거든요. 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일주일만. 내가 고시원이라도 구하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 그 후엔 절대 폐 안 끼칠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이야.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이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그날 밤 딸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큰 죄를 지었어. 감옥 다녀오면서 많이 반성했어.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 그냥 이 아이만 좀 봐줘. 일주일 후에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다시는 엄마한테 폐 끼치지 않을게. 정말이지? 정말이야. 엄마 믿어줘. 이번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일주일 지나면 무조건 데리고 가야 해. 알았어. 고마워, 엄마.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나갔어요. 일자리 구하러 간다고요. 저는 지우를 봤어요. 아이는 낯을 가리더라고요. 할머니 무서워.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일하러 갔어. 조금 있으면 와. 그때까지 할머니랑 놀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저는 아이를 달랬어요. 괜찮아. 엄마, 금방 와. 우리 밥 먹자. 배고프지?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TV를 틀어줬더니 만화를 보면서 웃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일주일만이야. 일주일만 견디면 돼.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미선아, 언제 올 거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일자리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일주일만 더 부탁해. 저는 화가 났어요. 거봐. 역시 또 이러는 거야.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는 제 집에 있는데요.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딸은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저는 복지관 관장님한테 하소연했어요. 관장님, 제가 또 딸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했어요, 어머님. 그 따님이 진짜 변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법적으로 정리하셔야 해요. 아이, 양육권 문제를요. 저는 다시 김철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또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딸이 손주를 맡기고 안 가져가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따님이 양육 유기를 하고 있네요.
양육육이요? 네. 아이를 맡겨놓고 연락도 없고 데리러 오지도 않으면 양육육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따님한테 최고장을 보내세요. 30일 이내에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안 오시면 친권 상실 청구를 하셔야 해요. 친권 상실이요? 네. 부모가 양육 의무를 포기하면 친권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법적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죠.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법적 조치라니? 너 아이 데리러 안 왔잖아. 벌써 한 달이야.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바빴어. 바쁜 게 아니라 안 온 거잖아. 너 아이 버린 거야. 아니야. 나 지우 사랑해.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돼. 그럼 친권 포기해. 내가 키울게.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이 키울 생각 없잖아. 그럼 나한테 포기해. 엄마. 나 지우 포기 못해. 그럼 당장 데리러 와.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30일 안에 안 오면 법원 간다. 전화를 끊었어요. 30일이 지났어요.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냈어요. 법원에서 조사관이 나왔어요. 집으로요. 어머님 아이는 어디 있나요? 지우는 어린이집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조사관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아이 방은 따로 있나요? 저기요. 제 침실 옆에 작은 방 하나 만들었어요. 조사관이 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되어 있네요.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요? 잘 지내요.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요. 그때 지우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조사관이 지우한테 다가갔어요. 안녕, 지우야. 아줌마가 궁금한 거 좀 물어봐도 될까? 지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대답해줘. 지우는 할머니랑 사는 거 좋아? 응. 좋아. 엄마는 보고 싶지 않아?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엄마 누구예요? 조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모르겠어? 응. 할머니가 엄마야. 조사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적더라고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동은 입원 후 4개월간 조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친모와의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임. 친모는 석 달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음. 조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 복지에 적합함. 첫 재판이 열렸어요. 딸이 나왔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가 딸한테 물었어요. 피고는 왜 30일 동안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까? 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요. 일자리를 구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입니까? 160만 원입니다. 그걸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원고는 아이를 계속 키울 의향이 있습니까?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잘 키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다음 기일에 양쪽 모두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딸이 제게 왔어요. 엄마, 제발. 지우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내가 낳긴 했지. 근데 버렸잖아. 나 안 버렸어. 잠깐 맡긴 거야. 잠깐. 4개월이 잠깐이야? 엄마, 미안해. 근데 이제 내가 키울게. 어떻게? 160만 원으로? 나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정말 지우 생각한다면 나한테 맡겨. 아니야. 나 포기 못해. 저는 딸을 밀쳐냈어요. 너 지금 지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체면 생각하는 거지. 친구들한테 아이 버렸다고 손가락질 받기 싫은 거지. 아니야. 나 진짜 지우 사랑해. 사랑. 내가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은 책임이야. 내가 지우한테 책임진 적 있어? 엄마,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지우를 봤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알았어. 할머니가 밥 해줄게. 밥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지우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이제 70이야. 지우가 성인 되려면 16년이 남았어. 그때 나는 88이야. 살아있을까? 근데 지우를 딸한테 보낼 순 없어. 딸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저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죠. 경제적 능력 상가 건물 월세 400만 원. 양육비로 충분함. 주거 환경 30평 아파트. 아이 방 별도 마련. 건강 상태 정기 검진 결과. 양호. 향후 10년 이상 양육 가능. 지원 시스템 복지관 연계. 육아 도우미 고용 가능. 아이 의견. 조모와 생활 원함. 친무. 기억 거의 없음. 2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었어요. 딸도 양육 계획서를 냈어요. 판사가 있거니 물었어요. 피고는 월급 160만 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계획입니까? 정부 지원금이랑 합치면 가능합니다. 주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전세 대출 받아서 투룸으로 이사할 겁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딸이 말을 못했어요. 대출 받겠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제발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나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의 양육 의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양육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옆에 있던 사위가 딸을 일으켰어요. 미선아, 일어나. 사람들 다 봐. 어머님. 사위가 저한테 왔어요. 어머님, 제발 미선이한테 기회를 주세요. 미선이가 정말 반성했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 미선이 버리고 도망간 사람 아니야?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미선이랑 지우랑 다시 가정 꾸리고 싶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네들 믿을 수 없어. 지우는 내가 키운다. 어머님, 제발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사위를 내려다봤어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집에 와서 지우에게 물어봤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할머니? 지우는 엄마랑 살고 싶어? 아니면 할머니랑 살고 싶어?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엄마 누구야? 지우 엄마. 낳아준 엄마. 지우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몰라.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럼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응. 할머니랑 살고 싶어. 할머니가 좋아.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제 결정이 정말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딸이 정말 변했을까? 아니면 또 연극일까? 근데 만약 딸이 진짜 변했는데 제가 기회를 안 주는 거라면? 그럼 지우한테도 미안한 일 아닐까? 엄마를 빼앗는 거니까. 다음 날 복지관에 갔어요. 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관장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제가 딸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거라면 그것도 잘못 아닐까요? 관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건물도 주셨고 손주도 맡아 키우셨어요. 이제는 어머님이 판단하실 차례예요. 따님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따님한테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요? 네. 지우를 일주일 정도 맡겨보세요. 그리고 따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진짜 변했으면 잘 돌볼 거예요. 안 변했으면 금방 티가 나겠죠. 저는 고민 끝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선아, 엄마, 지우를 일주일 데려가서 키워봐. 정말, 엄마 정말 그래도 돼? 응. 내가 정말 키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잘할게. 꼭 잘할게. 주말에 딸이 지우를 데리러 왔어요. 지우야, 엄마야, 엄마랑 일주일 살자. 지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도 가? 아니, 할머니는 집에 있어. 지우만 엄마랑 가는 거야. 싫어. 나 할머니랑 있을래. 지우야, 괜찮아. 일주일만. 금방 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우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잘 돌봐줄 거야. 딸이 지우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엄마랑 가자. 재밌게 놀자. 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문이 닫히고 집이 텅 비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일주일이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지우 생각에 잠을 못 잤죠. 지우는 잘 있을까? 딸이 잘 돌보고 있을까? 사흘째 되던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미선아, 지우 어때? 잘 있어요, 엄마. 지우랑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어요. 지우 목소리 좀 들려줘.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하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는데 지우한테서 전화가 안 왔어요. 닷새째 되던 날 제가 참다 못해 딸 집으로 찾아갔어요. 고시원이었어요. 좁은 방 하나였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왜 왔어? 지우 보러 왔어. 어디 있어? 딸이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갔어요. 밖에 혼자? 아니, 남편이랑요. 저는 방 안을 보려고 했는데 딸이 막았어요. 엄마, 좀 이따가 와. 지금 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방은 난장판이었어요. 옷가지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설거지가 쌓여 있었죠. 지우 침대는 어디야? 딸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같이 자요. 바닥에? 응. 이불 깔고. 저는 화가 났어요. 너 지우를 이런 데서 재웠어? 엄마, 여기밖에 없었어. 지우 밥은 제대로 먹였어? 딸이 대답을 못했어요. 컵라면이랑 김밥 사줬어요. 컵라면,
지우가 2살인데. 엄마, 나 돈이 없었어. 저는 딸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아직도 안 변했구나. 여전히 지우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는구나. 엄마,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이제 집에 가자. 엄마 안 돼. 아직 일주일 안 지났어. 됐어. 충분히 봤어. 너는 여전히 엄마 자격이 없어. 저는 지우를 안고 나왔어요. 딸이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 정말 노력했어. 엄마,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집에 와서 지우를 씻기고 밥을 먹였어요. 많이 먹었어? 아니, 라면만 먹었어. 엄마가 바빠서. 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지우를 딸한테 보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변호사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테스트 해봤는데 역시 안 되겠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상했습니다. 따님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다음 재판에서 이 사실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따님 고시원에 아동보호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몰래요? 정말요? 네.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관찰 대상 김미선 35세 관찰 기간 일주일 관찰 결과 주거 환경 두적합 5평 미만 고시원 아동 독립 공간 없음 식사 제공 불량 일주일 중 5일 컵라면 및 편의점 음식 정서적 돌봄 부족 아동과 대화 시간 거의 없음 TV 시청으로 방치 위생 상태 불량 목욕 일주일에 1회 의류 세탁 안됨 종합 의견 현재 상태로는 아동 양육 부적합 조모가 양육하는 것이 아동 복지에 유리함.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어머님, 이번엔 꼭 이기실 겁니다. 며칠 후 3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양쪽을 번갈아 봤어요. 원고 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피고가 아동을 일주일간 양육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판사가 읽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정말 지우를 사랑합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컵라면만 먹였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딸이 대답을 못했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고시원 월세 내고 본인 생활비 쓰신 거 아닙니까?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김미선의 친권을 제한합니다. 향후 2년간 피고는 아동 지우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동의 양육권은 조모인 원고 박순자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한 달에 1회 이 시간의 면접 교섭권만 가집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울었어요. 이겼어요. 지우를 지켰어요.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안 돼, 안 돼. 지우, 내 딸. 사위가 딸을 일으켰어요. 미선아 일어나. 가자. 법정을 나오는데 딸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 정말이야. 나중에라도 지우 돌려줘. 제발. 저는 딸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미선아, 내가 정말 지우를 사랑한다면 지금 지우한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야. 안정이야. 너는 아직 내 인생도 추스르지 못했어.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엄마, 나 노력할게.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어. 그때 다시 와. 2년 후에 내가 정말 달라졌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금은 내 인생이나 잘 살아. 그리고 돌아섰어요. 집에 돌아와 지우를 봤어요. 할머니 왔어? 응. 할머니 왔어. 우리 지우 이제 계속 할머니랑 살 거야. 정말 할머니랑 계속? 응. 법원에서 그렇게 하래.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 나 할머니랑 살고 싶었어.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지우랑 살고 싶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할머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지우를 지켰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2년 후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지우와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야 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지우는 이제 4살 반이 됐어요. 말도 더 잘하고 생각도 깊어졌어요. 할머니, 나 유치원 좋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그래? 우리 지우 친구 많이 사귀었구나. 응. 나 인기 많아. 저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지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죠.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리러 오고 밥 해주고 책 읽어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 깨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오랜만이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졌어. 뭐가? 마음이요. 나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일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집도 원룸으로 이사했어. 그래, 잘 됐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법원에서 2년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그 전에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딸을 쳐다봤어요. 무슨 신청? 양육권 재심 청구요. 6개월 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우랑 한 달 살아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변했는지 보여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우는 이제 안정됐어. 내가 다시 흔들면 안 돼. 엄마, 제발, 나한테 마지막 기회만 줘. 그때 지우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마 목말라. 지우가 딸을 봤어요. 미선 이모다. 안녕. 안녕, 지우야. 지우야, 이모랑 한 달 동안 살래?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 달. 그게 얼마나 길어? 30번 자는 거야. 너무 길어. 나 할머니랑 있을래. 딸의 얼굴이 상했어요. 지우야, 이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놀이공원도 갈 건데.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나 할머니가 좋아. 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봤지? 지우가 나를 완전히 거부해. 이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지우한테 난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럼 왜 지우가 나를 이렇게 싫어해? 내가 버렸잖아. 지우가 기억하는 거야. 딸이 소리쳤어요. 나 안 버렸어. 잠깐 맡긴 거야. 그만해. 지우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법원에 다시 신청할 거야.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그래, 해봐. 근데 질 거야. 왜? 지우가 원하지 않으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딸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매주 한 번씩 와서 지우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우도 이모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요. 저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우가 정말 딸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2년이 됐어요. 법원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한 달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딸이 정말 양육권 재심 청구를 낸 거였어요. 저는 다시 김철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또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기고 싶어요. 절대로 지우를 넘겨줄 수 없어요. 어머님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그럼 준비 철저히 하시죠.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지우 의견이 중요합니다. 내 살반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거든요. 지우가 뭐라고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지우는 저랑 살고 싶대요. 좋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조사관이 나올 때 지우가 그대로 말하면 돼요. 며칠 후 조사관이 왔어요. 집으로요. 안녕하세요. 가정법원 조사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는 유치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조사관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지우 방인가요? 네. 저기요.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지우가 좋아해요. 인형이랑 책이랑 많이 사줬어요. 조사관이 거실을 봤어요. 냉장고에 지우 그림이 많네요. 지우가 그린 거예요.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때 지우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 누구예요? 조사관 아줌마야. 지우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지우는 할머니랑 사는 거 좋아? 응. 좋아. 왜 좋아? 할머니가 나 사랑해줘. 맛있는 것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미선 이모는 어때?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모? 이모는 가끔 와. 이모랑 살고 싶어? 아니, 나 할머니랑 살래. 왜? 할머니가 좋아. 이모는 별로야. 조사관이 저를 봤어요. 뭔가 적더라고요.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동지우만 내 세반은 조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친모를 이모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부감을 보임. 조모가 계속 양육하는 것이 아동복지에 적합함. 첫 재판이 열렸어요. 딸이 나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사위는 안 보였죠. 판사가 딸한테 물었어요. 피고는 2년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딸이 대답했어요.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우 방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노력하셨네요. 네, 판사님. 저는 정말 변했습니다. 이번엔 지우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어요. 원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판사님, 피고는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변했다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판사님, 제발 지우를 지켜주세요.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아동 의견은 명확합니다. 조모와 계속 살기를 원하네요. 딸이 소리쳤어요. 판사님, 그건 지우가 어려서 그래요. 제가 한 달만 같이 살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동 복지가 우선입니다. 피고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동이 거부하는 이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판사님, 제발요. 나 정말 엄마 하고 싶어요. 지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재판이 끝나고 딸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나 정말 변했어. 왜 안 믿어줘? 믿고 싶어. 근데 지우가 싫다잖아. 엄마가 지우 설득해줘. 안 돼. 지우 마음이 중요해. 엄마가 나보다 지우가 더 중요해? 당연하지. 지우가 제일 중요해. 딸이 주저앉았어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너도 중요해. 근데 지금은 지우가 더 중요해. 지우는 4살이야. 보호받아야 해. 그리고 너는 어른이잖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는 날 버리는 거네. 아니야. 나는 너를 안 버렸어. 내가 너를 버렸지. 내가 지우를 버렸고 내 책임을 버렸어. 딸이 울면서 일어났어요. 알았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다 망쳤어. 이제 포기할게. 미선아. 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 와서 지우를 봤어요. 할머니, 왜 늦었어? 미안해. 할머니가 일 보느라. 할머니, 미선 이모 또 왔어? 아니, 안 왔어. 왜? 보고 싶어? 아니, 궁금해서. 이모, 요즘 안 오네. 이모 바쁜가 봐. 그냥 궁금했어.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이모가 지우 엄마인 거 알아? 지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응. 이모가 지우 낳아준 엄마야. 진짜. 근데 왜 이모야? 복잡한 사연이 있어.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지. 근데 지우 엄마처럼 키우는 거야. 지우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면 좋겠어. 할머니가 더 좋아. 고마워, 지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 김미선의 양육권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동 지우의 양육권은 조모 박순자가 계속 가집니다. 피고는 한 달에 1회 면접 교섭권을 유지합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땅땅땅. 저는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딸은 법정에 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와서 지우한테 말했어요. 지우야, 이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야. 정말. 할머니랑 계속? 응. 법원에서 그렇게 하래. 좋아. 나 할머니랑 영원히 살고 싶었어. 그날 밤 복지관 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관장님, 이겼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관장님, 덕분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우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며칠 후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에게. 나 이제 정말 포기할게. 지우는 엄마가 잘 키워줘. 나는 자격이 없어.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다 망쳤어.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해. 지우한테
나 나쁜 엄마라고 하지 마.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키운 엄마라고 해줘. 나도 지우 사랑했다고 전해줘. 비록 잘 표현 못했지만, 그리고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정말 나쁜 딸이었어. 용서 못 받아도 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지우 잘 부탁해. 미선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딸도 나름대로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는 답장을 썼어요. 미선에게 내 편지 잘 받았어. 지우한테 너 나쁘다고 하지 않을게. 그냥 사정이 있었다고 할게. 그리고 미선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내 인생 잘 살아. 지우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가끔 보고 싶으면 연락해. 한 달에 한 번은 와도 돼. 너도 지우 엄마니까.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 고마워. 응. 미선아, 건강하게 잘 살아. 엄마도 지우 잘 부탁해. 그래. 잘 키울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지우와 저희 새로운 시작이구나. 시간이 흘렀어요. 지우는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발표회도 했어요. 할머니, 나 오늘 백설공주 했어. 정말 할머니가 못 봐서 아쉬웠어. 다음엔 꼭 볼게. 딸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지우야, 이모 왔어. 선물 있어. 고마워, 이모. 딸은 이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로 남기로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재혼하려고 해. 정말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 엄마, 미안해. 내가 좋은 딸 못 돼서.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너도 행복할 자격 있어. 고마워, 엄마. 딸의 결혼식에 저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축의금을 보냈죠. 딸도 이해했어요. 지우는요? 지우도 가지 않았어요. 이모 결혼식이라고 했더니 별로 관심 없어 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딸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게 됐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관계요. 그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빠르죠? 판결받고 지우랑 평화롭게 산 지 벌써 5년이에요. 지금 저는 77이 됐어요. 지우는 4살이었는데 이제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지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요. 작년에는 학교에서 회장도 했어요. 할머니, 나 회장 됐어. 정말 우리 지우 대단한데 친구들이 나 많이 뽑아줬어. 자랑스러워. 할머니도 뿌듯해. 지우는 이제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보다 커졌지? 그래.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머니는 작아졌어? 응. 나이 들면 조금씩 작아진단다. 지우가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 걱정 마. 할머니 건강해. 지우 어른 될 때까지는 꼭 있을 거야. 정말 약속할게. 약속. 딸은요? 재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서너 번 정도 와요. 지우 생일이랑 명절 때요. 지우야, 이모 왔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모. 선물 뭐야? 지우가 갖고 싶다던 자전거야. 우와, 좋아. 고마워, 이모. 딸은 이제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한 이모로 남았죠. 지우도
딸을 편하게 대해요. 이모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지우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미선 이모가 내 엄마 맞아?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래?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모 닮았대. 그래서 궁금해졌어. 저는 지우를 안쳤어요. 지우야, 이모가 지우 낳아준 엄마 맞아. 그럼 왜 할머니랑 살아? 이모가 지우 어렸을 때 형편이 안 돼서 할머니한테 맡긴 거야. 이모는 나 싫어했어? 아니야. 사랑했어. 근데 키우기 힘들어서 못 키운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 불쌍한 거야? 아니야. 전혀 안 불쌍해. 지우는 행복한 거야. 할머니가 사랑해 주잖아. 맞아. 나 행복해. 할머니 있어서 고마워, 지우야. 작년에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기 숙제가 나왔대요. 지우가 걱정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뭐라고 써야 해?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 있는데 지우는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가 지우 가족이야. 근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상한 게 아니야. 요즘은 할머니랑 사는 친구들 많아. 정말, 정말, 그냥 할머니랑 행복하게 산다고 쓰면 돼. 다음날 지우가 학교 다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내 발표 칭찬했어. 정말, 뭐라고 하셨는데? 지훈의 가족은 특별하대. 할머니가 엄마처럼 키워주신다고. 그래서 지우가 행복하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박수 쳐줬어. 우리 지우 잘했네. 복지관에서는 여전히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요. 조부모 양육 상담이에요. 요즘은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식이 손주 맡기고 안 데려가는 경우요. 저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은 후회 안 하세요? 손주 키우느라 노후를 다 바쳤잖아요. 후회요? 전혀 안 해요. 지우가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지우 없었으면 저는 외롭게 늙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우 덕분에 매일 행복해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손주 키워봐야겠어요. 그래요. 하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책을 냈어요.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제 삶을 담았죠. 딸한테 재산 빼앗긴 이야기, 손주 키우게 된 이야기, 법정 투쟁 이야기,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요.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이 읽으셨나 봐요. 서점에서 사인회도 했어요. 지우도 같이 갔죠. 할머니, 사람 많다. 저 사람들 다 할머니 책 읽은 거야? 그런가 봐. 할머니, 대단하다. 지우 덕분이야. 지우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냈거든. 사인회에서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따님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적당히 지내요. 원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최선이에요. 화해는 안 하셨어요? 완전한 화해는 어려워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딸도 딸 나름대로 힘들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지우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안 계시면 나 어떡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친구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나이 많으니까 먼저 가신대. 그럼 나 혼자 남는 거야? 저는 지우를 안았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지우. 어른 될 때까지는 꼭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걱정 마. 정말, 정말. 그리고 만약 할머니 없어도 지우 혼자 아니야.
미선 이모 있잖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이모 있네. 근데 나 이모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도 지우가 제일 좋아. 지금 저는 77이에요. 건강은 괜찮아요. 정기 검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우 때문에 건강 챙겨야죠. 상가 건물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월세로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해요. 지우 대학 갈 때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지우는 꿈이 선생님이래요. 할머니, 나 나중에 선생님 되고 싶어. 무슨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좋지. 왜 선생님 되고 싶어?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착한 선생님 되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할머니랑 사는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 우리 지우 착하다. 꼭 좋은 선생님 되겠다. 응.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에요. 72에 시작한 육아가 이제 5년째예요. 힘들 때도 많았어요. 밤에 아이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는 것, 학교, 행사 참석하는 것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할머니로 있는 것. 근데 행복했어요. 지우 웃는 얼굴 보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자식한테 재산 물려줄 때 신중하세요. 부담부 증여를 꼭 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둘째, 손주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친권이나 양육권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 없어요. 셋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2에도 아이 키울 수 있어요. 건강만 챙기면 돼요. 넷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돈이나 환경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다섯째,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세요. 아이는 그 사랑을 다 알아요. 저는 지우를 키우면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딸한테 배신당하고 절망했을 때 지우가 저를 살렸어요. 지우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77에도 저는 행복해요. 지우와 함께라서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릴게요.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지우랑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